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일정 구간마다 볼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주로 그날의 유해 물질이나 오존 농도, 대기오염 지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수를 집계해주는 전광판인데요.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인구수에 따른 일정 범죄율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사람의 대부분은 거의 매일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도 해요. 따라서 이 전광판엔 단 하루도 0이 써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위험성을 줄이려고 많은 장치와 예방을 하는 거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면허를 따기 위해 안전운전을 교육받고 면허를 따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건널목 건너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도 의도치 않은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개인의 컨디션이나 차 내부의 문제 아니면 판단 실수로 교통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사고 확률이 올라가지만 맑은 날씨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확률이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사고가 위험한데요.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개발해도 사람이 다치기 너무 쉽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순간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차량 사고 전문가들도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희귀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 이날은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었죠. 운전자는 어둡고 날씨도 안 좋아 제대로 시야 확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BMW를 몰던 서씨 부부에겐 이런 이유로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을 지나던 중 과속을 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상 악화와 과속으로 생기는 교통사고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소개하진 않았겠죠. BMW에 탄 부부는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약 5분 뒤 같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나타납니다. 기종은 모닝인데요. 이 차도 사고가 나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사고 지점이 조금 전 BMW가 부딪힌 바로 옆 차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고는 없었지만 같은 지점에서 연달아 사고가 일어난 거죠. 중앙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난 사고라 차끼리 부딪힌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갈 정도의 충격도 아니었어요.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사망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와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차에 탄 사람들은 계속 현장에 방치되겠죠. 다행히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있었어요.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견인차 4대가 현장에 도착했죠. 사고 난 차들을 견인하면서 운전자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요. BMW 안에서 서씨 부부는 발견됐는데 모닝을 타고 있어야 될 운전자가 없는 겁니다. 사라졌어요. 견인차 운전기사들은 크게 당황했죠. 혹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청하러 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닝 차량 운전자를 찾는 동안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때가 저녁 8시 20분입니다. 현장에 있던 견인차 운전사들과 BMW 차주, 사고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도 이 모닝 차량 운전자의 행방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사고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사고 순간을 진술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데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차 안을 살펴보니까 휴대폰과 우산, 지갑, 신발이 다 있는 겁니다. 신발은 여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움을 청하려고 차에서 내렸던 거라면 휴대폰은 챙겼어야 됩니다. 비까지 왔는데도 우산을 두고 내렸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자기 소지품을 다 두고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스스로 일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최초 신고자가 현장을 발견하기 전 누군가가 이 모닝 운전자를 데리고 가야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모닝 운전자가 스스로 잠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고 현장 일대를 수색해봤습니다. 소지품으로 운전자의 신원은 금방 파악됐어요. 55세의 여성 강 씨였거든요. 중년 여성이 차 사고를 겪었으니 몸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혹시나 강 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거나 어떤 수상한 정황을 목격한 적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모닝 안에는 강 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동안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지도 않았다는데요. 견인차 기사들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사고가 나자 강 씨 스스로 잠적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강 씨를 본 적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사고가 났던 BMW 운전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BMW에 타고 있던 서 씨 부부 중 아내는 사고 직후 정신을 차려보니 차에서 가스 냄새가 났고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의 충격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자, 며칠 뒤 경찰은 사고가 난 BMW와 모닝을 수거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고 현장에 도착해 있던 4명의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더 알아낼 정보는 없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며칠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흐릿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최면 수사를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있었지만 견인차 운전자들은 이번에도 모두 같은 증언을 했어요. BMW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진술이고 동시에 이상한 진술이 되는 거죠. 서 씨의 아내는 직접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은 남편을 깨우다가 사고 충격으로 자기도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왜 견인차 운전자들은 이 사람이 길에 누워 있었다는 걸까요? 사고 차량들을 수거한 경찰은 사라진 강 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모닝의 차 앞유리에서 머리카락들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강 씨의 차가 중앙 분리를 들이받으면서 이때 충격으로 머리를 들이받은 거라면 혈흔이라도 남아야겠죠, 유리에. 그런데 머리카락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정황이지만 DNA를 검사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차 주인 강 씨의 게 아니었습니다. BMW를 타고 있던 서 씨 아내의 거였어요. 그럼 사고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 씨 부부가 먼저 남해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BMW가. 이때 아내가 먼저 정신을 차렸고 남편을 깨우려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자 차에서 내립니다.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도움을 청해 보려고 했던 거죠. 이때 다가온 차가 모닝을 운전하는 강 씨예요. 하지만 비도 오고 어두웠으니까 이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 씨 아내를 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황한 강 씨는 운전대를 틀다가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야만 견인차 운전자들의 말대로 서 씨 아내가 고속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진술이 성립됩니다. 서 씨 부부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 씨의 모닝과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모닝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이야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건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앞유리는 충돌로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자신들이 기절해 있을 때 머리카락을 뽑아서 그 차에 깨진 유리 틈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서 씨 부부의 주장은 황당하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죠. 따라서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기억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줬어요. 서 씨 부부의 진술은 수사에 혼란을 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서 씨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냐는 겁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모닝이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자기들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은 믿기 힘들겠죠. 이러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또 이해는 되는 거예요. 경찰은 서씨 부부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없자 수사 방향을 돌려봅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사고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견인차 4대 중 두 번째로 도착한 기사에게서 수상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호출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것도 세 번째, 네 번째로 도착한 기사들에게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진술에 경찰은 다시 견인차 기사 넷을 부릅니다. 모닝 운전자인 강 씨를 현장에서 봤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4명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냐면 두 번째 기사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로 온 기사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건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가 간접적인 증거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파고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너무 이상해지다 보니 여러 방송국에서 사건을 취재해봤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들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강 씨의 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실제 견인차 기사를 해봤던 사람들도 두 번째 기사가 수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견인차의 경우는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 때 도로에 출동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겨울에 수입이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여름은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한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입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초여름에 일어났죠. 그런데 비가 왔으니까 견인차 기사들 입장에서 이게 놓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름철 장마로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차를 견인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인 거예요. 여러 명이 사고를 목격했을 때 각자 견인차 기사를 부를 겁니다. 그럼 다 다른 기사들에게 전화가 가겠죠. 이때 먼저 오는 기사가 차를 견인해야 그 사람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견인차 기사들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로 현장에 도착한 기사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빨리 왔던 것이고 가장 먼저 온 기사는 BMW 차량을 견인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온 기사가 모닝을 끌어가야겠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기사들의 증언대로 이 두 번째 기사가 먼저 왔지만 견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견인차 기사들의 생활을 보자면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서 호출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을 차 안에서 숙식 해결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견인차는 집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앞유리를 썬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늘이 없잖아요. 태양빛을 장시간 받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썬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두 번째 견인차 기사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나갔지만 비 오는 야간에 썬팅까지 된 차라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치인 사람이 모닝을 운전한 강 씨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교통사고까지 냈으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한 건데요. 경찰도 이런 정황으로 두 번째 기사인 박 씨를 유력 용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의 견인차를 감식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강 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에선 거짓 반응이 나와서 심증이 강화된 건데 직접적인 증거가 정작 없는 거죠. 이대로는 기소할 수 없어요. 아마 무혐의 나올 겁니다. 현장에 단서가 남았다고 해도 사건 당일은 비가 많이 내린 날이라서 다 쓸려갔겠죠. 사건 순간을 본 목격자도 없어요. 유일한 목격자가 될 수도 있었던 BMW의 서씨 부부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던 사람에게서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이 미스터리해졌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사건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먼저 사건 사고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견인차 운전기사를 수상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건을 소개한 궁금한 이야기는 사라진 강 씨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강 씨를 가해자로 보는 듯한 내용으로 내보냈었거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다음으로 방송한 그 알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유력 용의자를 전인차 기사로 지목하니까 궁금한 이야기가 강 씨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월 3일 궁금한 이야기는 추가 방송을 했어요. 2013년 5월 27일 8시 5분경 강 씨의 모닝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나고 4분 뒤 도로에서 어느 여성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목격자는 그날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었고 우연히 어떤 여자가 맨발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보기에 뭔가 큰일을 겪은 것 같으니까 차를 세우고 이 여성을 쫓아가 봤어요. 이 여성은 목격자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가진 돈이 5만 원밖에 없었지만 모두 줬는데 그러자 이 여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맨발로 뛰어갔다는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궁금한 이야기 제작진이 이 강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알아봤거든요. 자기가 그날 본 사람은 이 강 씨였다는 거죠. 여태까지 들은 진술 중에 가장 유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목격자의 말이 사실이면 강 씨는 왜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도망친 걸까요? 새 목격자의 진술로 강 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추측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강 씨의 모닝보다 먼저 사고가 났던 그 BMW의 서 씨 부부가 서로 다른 너무나 큰 차이로 다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인 서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치 13주로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사실 가드레일을 먼저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고 아내는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나가던 차가 강 씨의 모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서 씨의 아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거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한 강 씨가 운전대를 틀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이고 서 씨의 아내는 이때 고속도로에 쓰러진 거예요. 견인차 기사들이 이때 와서 길에 누워있던 사람을 발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하지만 서 씨의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차에 탔고 남편을 다시 흔들어 깨워보려다가 다시 뇌진탕 증세 때문에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고 충격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은 강 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 씨의 뺑소니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제 피해자는 서 씨 부부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야만 강 씨의 모닝에서 서 씨 아내의 머리카락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강 씨가 서 씨를 치었으니까. 하지만 서 씨 부부가 당시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강 씨가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뛰쳐나간 정황은 자신이 사람을 쳤으니까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도망쳤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겁니다. 신발을 벗은 것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뭔가를 겪어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실종된 것처럼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 씨의 실종이 아닌 뺑소니에 이은 잠적으로 보고 공개 수사를 시작했어요. 강 씨 수배합니다. 이런 과정이 유력해 보이는 거죠. 반대로 예외 상황은 없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강 씨의 뺑소니가 아닐 가능성은 없냐는 겁니다. 강 씨 가족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도 어딘가 좀 수상해 보였어요. 사고 당일 강 씨는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채권자예요. 받아야 되는 빚이 1억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은 교도소에 있다는 거죠. 강 씨가 지금 나타나도 이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강 씨는 월 130만 원씩 내야 하는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자신이 실종될 경우 5년 뒤에 법원에서 사망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때 나오는 보험금이 7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가 추가 방송에서 여기까지 알아냈던 거죠. 강 씨 가족을 만나봤어요.
사건 현장에서 강 씨를 봤다며 대화를 시도했는데 강 씨 남편이 이 말을 절대 믿을 수 없고 자기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아내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실종자 가족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힘들죠. 가족이 실종되면은 아무리 사소한 제보라도 반가워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자기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피하는 거죠. 수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대답이에요. 자식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반응이 같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중이래요. 항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같은 반응만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자기들끼리 이미 어떤 합의를 끝낸 것처럼 실종자의 행방을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가족은 강 씨를 실종된 것처럼 숨겨놓고 5년 뒤에 그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증할 증거까지 나온 것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도 강 씨는 실종 상태고요. 경찰은 이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건 발생 5년 뒤인 2018년 6월 이 사건을 TV에서 다시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TV조선입니다. 강 씨가 실종된 뒤 남편은 혼자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여성이 이 남성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여보라고 부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강 씨의 남편이 사는 집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어떤 여성이 매일 이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이 여성이 실종된 강 씨인지 아니면 남편의 또 다른 어떤 여성인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친한 친구 사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강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2018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법원에 매일 갔던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내의 사망 확정 판결을 신청하러 갔던 겁니다. 보통 실종자 가족은요, 실종자의 생사가 불투명해도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망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그런데 이 가족은 해당 날짜가 되자 바로 사망 신고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수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가 시사 프로에서 밝혀낸 정황들이에요. 경찰은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증명할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 생각됩니다. 정황만 가지고 보면 강 씨 가족이 벌인 보험 자작극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 없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이 가족이 먼저 자백하던지 아니면 증거를 찾던지입니다. 만약 가족의 계획으로 시작된 보험 사기였다면 강 씨는 생활 반응이 없어야만 하겠죠. 자기 명의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바로 추적될 겁니다. 따라서 강 씨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할 텐데 이게 만약 가족이라면 사람인 이상 언젠가 한 번은 실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가족이 만약 범인이라면 지금까지는 잘 숨겨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TV에 나올 때마다 불안하겠죠. 한 번 한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면 새로운 거짓말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끝까지 새로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서 덮어야만 되는 겁니다. 평생 이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3년 5월 27일 경상남도 진주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강 씨 실종 사건 발이되었습니다.